안녕하세요. 라파파입니다. 소 볼살로 만드는 요리 두 번째 클립입니다. 지난번 수비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 볼살로 바베큐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또 이번 바베큐 역시 국내에선 처음 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 볼살 바베큐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푸드트럭 르로이 앤 루이스의 시그니처 메뉴이기도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여기만 파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소 볼살을 가지고 바베큐를 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또한 에반 르로이가 블로그에 올린 레시피를 참고하여 바베큐를 하였습니다. 수비드를 할 때에는 볼살에 붙은 근막을 놔둬도 되지만 바베큐를 할 때에는 이 겉에 붙은 근막, 실버스킨은 모두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바베큐는 훈연으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훈연으로 1차 조리를 마친 뒤에 소기름 콩피로 마무리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소 볼살이라는 부위가 바베큐에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조리법으로 특별한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르로이 앤 루이스의 오리지널 레시피를 보면 소금이랑 후추를 잔뜩 뿌리는 이런 어떤 미국식 시즈닝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은 조금 저랑 잘 맞지 않아서 저는 그 파스트라미 만들 때처럼 고수씨나 겨자씨 허브 종류가 섞인 시즈닝이 저는 더 선호를 합니다. 이번에 갖고 온 거는 이게 유럽 어디서 수입되어 것 같은데 그런 고수씨나 다양한 허브들이 믹스된 그런 시즈닝을 이번에는 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손질과 시즈닝이 끝났으니 이제 그릴 위로 고기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120도에서 훈연을 시작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고기 덩어리가 두껍지도 않고 크지도 않기 때문에 원래 레시피에서는 3시간을 이렇게 하는 걸로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3시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았고 실제로도 3시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닫기 전에도 시즈닝을 한 번 더 해주고요. 어차피 콩피를 할 것이라서 과하게 뿌려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나중에 또 우지방을 다시 쓸 생각에 이런 허브 위주로 배합을 좀 했습니다. 이번 바베큐에는 스프리칭이나 모핑은 따로 해주지 않았는데요. 고기 덩어리 크기도 작고 훈연 시간도 짧고 또 훈연이 끝난 다음에 콩피를 통해 부드럽게 익혀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라 스프리칭이나 모핑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훈연 1시간이 지났을 때 모습인데요. 훈연 시작 후 2시간째의 모습입니다. 오리지널 레시피는 3시간의 훈연이었는데 아마 오프셋 스모커를 기준으로 한 것 같고 3시간까지 하면은 고기가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 2시간에서 훈연을 그만 멈추고 그 다음 조리법인 콩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보이살 바비큐 콩피를 위해 준비한 정제 우지방입니다. 비프탈로를 직접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는 시중에 판매하는 정제 우지방을 별도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콩피는 프랑스 요리법 중 하나로 쉽게 얘기하면 기름으로 하는 수육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100도 아래에 끓지 않는 기름 속에서 오랜 시간 익히는 방법입니다. 대략 소 기름이 한 60도, 50도 정도에서 녹으니까 60도와 100도 사이의 온도에서 소고기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맛이 떨어지는 비선호 부위들을 바베큐하는 이유는 훈연을 통해 풍미를 더하고 식감의 변화를 줘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퀘스트를 깨는 듯한 게임을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고기에서도 선호되는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의 차이가 만드는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좀 있습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제조업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훈연 2시간 후에 콩피 3시간으로 소 보이살 바베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힘줄이 많고 적음에 따라 콩피 2시간 만에 부드러워진 덩어리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덩어리는 추가로 더 기름에 익혀서 총 3시간 이상을 더 익혀 주었습니다.
바베큐를 하는 아빠들은 다들 비슷하겠지만 아이들이 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성공 실패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라 우리 아이들이 잘 먹어주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인데 이번 보이살 바베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리지널 레시피는 스테이크처럼 덩어리째로 서빙돼서 나가지만 저는 냉장고에 쟁여두고 간식으로 먹기 위해 풀드비프 스타일로 마무리했습니다. 훈연과 콩피 두 가지 조리법이 합쳐져 상당히 독특한 식감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미국 사람들 입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푸이드포크와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푸이드포크는 차가운 상태에서 먹어도 큰 차이가 없는데 소보살 바베큐는 콩피로 마무리를 하였기 때문에 식은 상태에서는 소기름이 굳어져 버려 식감이 나빠집니다. 소보살 바베큐를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먹기 직전까지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